자, 그럼 이번에는 예외를 전가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역시 새로운 패키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로 이번에 이름은 throws exceptio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throws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ex 공항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은 throw exception. throws,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s가 붙은 거 기억하십시오. throws exception입니다. 이걸 예외 전가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예외를 전가를 할 텐데, 예외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하위 클래스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는 경우와 하위 클래스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예외를 호출 메서드로 전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메서드라고 할게요. 하위 메서드에서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클래스 두 개 가지고요. 그냥 여기 안에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A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BCD라고 하는 메소드를 먼저 만들게요. 이름을 BCD라는 이름을 먼저 만들 겁니다. 자, BCD라는 이름, 여기 안에 thread.slee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thread.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예외입니다. 일반 예외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외,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 예외라고 하죠. 일반 예외입니다. 자, 그 중에서 thread.sleep이라고 하는 것은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nterrupted exception. 자, 그럼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여기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우스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마우스 가지고 가보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add throws declara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밑에 있는 surround with try catch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봤어요. 자, 그러면 스레드 뱃속에 있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의 try로 감싸졌고요. 여기 이 슬립 과정 중에서 interrup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캐치 블럭이 실행됩니다. 자, 외의 처리 구문은요, 따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쓸 거고요. 여기다가는 그냥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thread.sleep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처리가 됐죠. 예외 처리가 됐다는 소리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무언가에 대한 정의가 된 거죠. 이때 예외 처리를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뭐라고요? 캐치 블럭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써놨으면 얘는 interrup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BCD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내부적으로 예외가 발생할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내부적으로 모든 예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BC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ABC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BC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BC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했을 때 전혀 문제없이 호출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BCD라고 하는 코드 자체가 예외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이지만 어차피 예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BCD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모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BC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BCD라고 하는 것을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면에 이번에는 똑같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을 B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B라고 만들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BCD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BCD라고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thread.sleep 이라고 하고요. 1초 동안 대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시 일반 예외고요. 똑같은 예외를 지금 나게끔 한 거죠. 그럼 이 일반 예외를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BCD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CD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냐면 이 ABC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BCD를 호출할 거란 말이죠. 위에서처럼. 그러면 이 BCD를 호출한 ABC한테 예외 처리의 의무를 넘기는 거, 이걸 가지고 예외의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외를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여기서 throws, 지금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interrupted exception. 이거
자, 그럼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정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void abc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abc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bcd를 지금부터 호출할 겁니다. bcd라고 하는 메소드를 땅 하고 호출했습니다. 자, 호출했더니 밑줄이 거져요. 자, 밑줄이 거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메소드 가까이 가져가면 똑같이 지금 surround with try catch를 하거나 또 예외를 정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어떤 예외? interrupted exception. 바꿔 얘기하면 이 BCD라고 하는 코드는 예외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확하게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외 처리 구문이 없어요. 그걸 예외 처리를 interrupted exception에 대해서 전가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를 호출한 메소드한테. 그러면 이제 이 ABC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BCD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처리할 의무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자, 앞에 예제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로우스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를 메소드 뒤에다 만들어 봤고요. 그랬더니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반드시 예외를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밑줄이 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try catch로 감싸면 되겠죠. 그냥 자동 완성해 볼게요. 자, surround with try catch로 감쌌습니다. 자, 여기 거는 다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BCD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예외. 마찬가지로 그 예외는 interrupted exception입니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 BCD 안에서 일반 예외가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 구문을 여기서 정의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결국에는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은, 위에 거는 내가 BCD라고 하는 거 메서드 안에서 실제로 예외가 발생할 구문이 있을 때 이 예외가 발생하는 구문은 BCD 안에 있단 말이죠. 실제 구문은. 그래서 그 구문에 대한 예외 처리를 직접 해주는 경우에는 이 BCD를 호출하는 모든 메서드는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랑 동일합니다. 반면에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전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호출한 메서드가, 다시 말해서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 BC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얘를 전체적으로 try catch로 감싸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hread.slip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API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thread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기 thread라고 하는 자바 랭점 안에 있는 thread라고 하는 클래스에 sl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slip이라는 메소드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throws interrupted exception, 다시 말해서 이 sli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 sl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반드시 interrupte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예외 처리하도록, 예외를 전가하든 거기서 직접 처리를 하든 아무튼 자기는 처리하지 않을 테니 나를 부르는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throws interrupted exception 형태로 예외를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l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예외 처리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전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메인 함수에서 만약에 예외를 전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로. 하위 클래스 패키지 이름은 exe2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름은 자, throws exception 2라고 하겠습니다. 언더바 2. 자, 이번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메인 함수에서 만약에 결국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하위 메서드에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상위 클래스로 전가를 하다가 결국에 그 메인 함수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죠, 나중에는. 그 메인 함수에서도 만약에 예외를 전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잠깐 보시긴 했었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클래스를 동적으로 로드할 때 for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java.lang. 자, object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ava.lang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는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최상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클래스 이름을 틀렸습니다. 오브젝트 2라고 지금 썼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이 오브젝트 2라고 하는 클래스를 로딩하는 순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실행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자, 일단 class.forName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외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죠. class not found exception. 이 클래스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반드시 예외 처리해라.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API 문서에서 forName이라고 하는 놈을 찾아보면 이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가 throws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했겠죠. 아까 슬립처럼.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surround with try catch, 다시 말해서 try catch로 감싸거나 아니면 declaratio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hrow로 다시 전가시키거나 자기를 호출한 위치로 전가시키거나. 자, 지금 여러분들은 throws 시키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예외를 원래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자, 근데 내가 이걸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메인 메소드란 말이죠. 아까 ABC라고 하는 것, BCD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BCD라고 하는 메소드를 ABC가 호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BCD의 호출 메소드는 ABC니까 명확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ABC라고 하는 것은 메인에서 불렀다고 쳐볼게요. 그럼 메인조차도 만약에 상위로 전가를 하게 되면 도대체 메인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JVM입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가상 머신이 메인을 불렀기 때문에 만약에 스로우스를 시켜버리면 이 예외는 누가 처리 의미가 생기냐면 자바 가상 머신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바 가상 머신은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봤던 겁니다. 자바 가상 머신은요,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가상 머신의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그냥 나타내고요. 그냥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한 일이 자기가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왜 내가 종료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리포팅을 해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스로우스 익셉션에 대한 마지막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예제고요. 스로우스 익셉션, 그리고 세 번째니까 언더바 3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거랑 똑같이 할 건데요. 1번 예제 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단 1번 예제를 좀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하위 클래스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는 경우를 그대로 할 텐데 여기에서 지금 쓰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캐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자, class.forName, 이건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java.lang 안에 오브젝트라고 해볼게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정확하게 내가 썼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외가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여기가 잘 써져 있든 잘 써져 있지 않든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요. forNam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지요? 자, 그럼 여기 밑줄이 거져 있죠. 밑줄이 거져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해결책이 되게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서 뭐 surround with try catch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다가 독립적으로 try catch를 여기 내부 안에다 또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있는 캐치 클로즈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캐치 블럭이 하나 있으니까 캐치 블럭을 하나 더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캐치 블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멀티 캐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캐치 블럭을 내가 하나 더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오화로 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예외 처리 구문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외를 밑에 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위에 거 발생했을 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오화로 연결해 가지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클래스 not found든 interrupted exception이든 이 캐치 블럭에서 예외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대로 카피를 일단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BCD라고 하는 메서드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자기가 두 개의 예외가 발생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예외가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예외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캐치 블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CD는 완벽하게 자기 혼자서 예외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BCD를 호출할 때 얘가 일반 메서드 그냥 호출하는 것처럼 전혀 예외를 고려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그냥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BCD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대로 그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썼던 B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외를 호출하는 것, 메서드로 전가하는 경우인데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아까는 슬립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거 하나였었는데 코드 하나였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의 forName이라고 하는 정적 메서드를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잘 보세요. 아까는 전혀 문제가 없던 코드가 지금 또 오류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thread.sleep에서는 interrupted exception이 발생할 거고 지금 forName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텐데 지금 얘가 예외를 전가한 건 누구만 전가했습니까? interrupted exception만 전가했죠. 그 얘기는 여전히 지금 BCD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외를 처리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때 나는 두 가지를 다 보내고 싶다. 두 가지를 다 전가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컴마로 표시해서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넘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메서드는 예외를 100개고 1000개고 부모한테 다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는 넘기고 하나는 전가시키고 하나는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죠. 이 BCD를 호출하는 메서드는 두 가지 의무가 생긴 거죠. 아까는 한 가지 의무였는데 이젠 두 가지 의무가 생긴 겁니다. 아까는 interrupted exception만 처리해주면 됐었다면 이제는 전가된 예외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예외를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개념적으로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처리가 다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BCD라고 하는 하위 메서드에서 전가한 모든 예외에 대해서 그 메서드를 호출한 메서드는 그 예외들에 대한 예외 처리의 의무가 생긴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예외 전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